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만만치 않죠. 이번 시즌에 관객을 1000만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프로야구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영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야구 경기장에 젊은 관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계속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극장은 어떤가요? 뭐랄까, 조금 우울하죠? 게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 입장권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할인 많이 받아서 좋고 어떤 사람은 할인 못 받아서 기분 나쁘고, 그 와중에 제작사나 배급사로 오는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프로야구 구장에서 느껴지는 젊은 열기와 활기, 이런 것과 비슷한 풍경이 영화계에도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몇몇 영화제에서요. 혹시 정동진 영화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동진 지명은 아시죠? 정동진 모래시계로 유명한 그곳이요. 낮에 정동진 해수욕장에서 짜장면 먹고 물놀이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335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영화를 봅니다. 누워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또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불도 피우고, 또 조그마한 모기장도 치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깔깔깔깔거리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정동진 영화제는 매년 젊은 관객이 몰아쳐서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주산골 영화제라고 6월 초에 열리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네, 무주요. 말 그대로 산골이죠. 서울시보다 조금 클까? 서울시만한 정도의 땅에 25,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 수가 적은지 서울로 치면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런데 또 그분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무주에서 6월 초 잠깐 동안, 며칠 동안 열리는 무주산골 영화제에 찾아오는 관객이 3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무주분들이 사람 구경하려고 영화제에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요. 요즘 같은 지역 소멸 시기에는 관계인구, 정주인구뿐만이 아니고 관계인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주산골 영화제는 지금 무주에 엄청난 관계인구들을 끌어오는 거죠. 극장이 아니고 영화관의 그런 활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영화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두 영화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023년과 달리 2024년에 정부의 지원금이 또 끊긴 영화제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도 드렸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올해 정부의 영화제 지원 예산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줄어든 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산 자체는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50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그게 26억, 28억. 네, 28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거의 50% 가까이, 52억에서 28억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줄었죠. 그리고 지원하는 영화제 개수는 2023년에 42개였는데 2023년에 42개였는데 2024년에는 11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영화제, 활기 있는 영화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영화제들도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지원도 다 끊긴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고요. 지난 9월 20일 날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위한 영화제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점이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라고 하는 걸 한번 주의를 해서 들어봐 주세요. 이 행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 연대라고 하는 단체랑, 그 다음에 영화제 정책 모임이라고 하는 소모임이 주관을 했고요. 같이 이제 주관을 한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세요. 강유정, 김남근, 김용민, 김현, 손명수, 전현희, 추미애, 이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한 거죠.
이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이 줄어들었다, 예산이 줄어들었고 개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영화제들이 곤란하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된 게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런 예산 축소가 정부가 이 축소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혹은 이유를 몇 가지를 댔는데 그 이유도 사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도 빈곤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제가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영화제가 지역 축제나 혹은 일회성 성격의 영화제들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줄이겠다. 그래서 42개에서 11개로 지원 대상을 줄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할 뿐더러 충분히 반박될 만한 논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했다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영화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작자를 발굴하고 영화 생태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 아까 무주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그 다음에 영화 문화 복지 이런 기능도 분명히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영화제에서 국고 지원이 으로만 영화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지자체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고는 안 넣겠다라고 하는 논리도 되게 우스운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는 국고 예산을 따오면 지자체 예산을 더 줄게 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 국고가 없어지니까 같이 줄어드는, 그래서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2024년에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영화제들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줘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화제 대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줄일 게 없으니까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화제 스태프들이 모든 영화제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특히 작은 영화제들이 자기 인건비를 내놓고 몸으로 때운 거죠. 갈아 넣어서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화제를 해서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당연히 지속하기 힘들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대구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서 와서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이중의 사각지대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규모 영화제에 지원이 몰리면서 작은 영화제들이 전부 다 예산이 깎인 것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또 어떤 예술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아닌 작은 영화들, 단편 영화들, 독립 영화들을 트는 행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또 역시 그걸 돌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독립예술영화관도 정말 하나밖에 없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꺾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단편을 만들고 하는 영화인들은 여전히 있고 작품은 나오고 있다. 그럼 이 영화들이 상영될 공간이 어디 있느냐? 영화제는 공간으로서가 아니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 독립예술영화를 위한 전용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행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영화제가 아니고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 입장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왜 자꾸 영화제를 그냥 일회성 행사나 문화 행사로만 치부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거장이 된 감독들 다 초기에 영화제를 통해 발굴되고 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배급을 했다. 그리고 영화제에 가면 마케팅하는 사람들, 배급하는 사람들, 작품 수급할 사람들 다 모여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게 일한다. 영화제는 바로 산업 현장이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는 무조건 예산부터 삭감을 하고 보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했던 거죠. 이날 행사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영상콘텐츠 산업과의 과장이 직접 나와 답변을 했다는 거. 예전처럼 그냥 영화인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긍정적이지만 내용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2025년도에 영화제 지원 예산 그래서 복구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에 그 28억에서 겨우 5억 증가해서 32억으로 예산을 지금 문화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은 어떻게 보면 국회로 넘어간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영화제 예산 증액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문화부와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다시 관건이 됩니다. 얼만큼 통과될까요? 그런데 이 영화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사실 이게 지금 한국영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징후와 직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극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테랑2 흥행 잘 하고 있죠. 그런데 베테랑2가 지금 스크린과 관객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주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면 거의 70%, 80%입니다. 흥행이 잘 돼서 문제가 아니고 베테랑2만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 시장 전체. 예를 들면 지금 지난주에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가 200편이 넘어요. 200편이 넘는데 그중에 베테랑2 한 편이 70% 이상을 흥행 결과를 박스오피스 결과를 다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독과점이라는 말도 참 부족할 만큼 아주 굵고 굵은 독과점인 거죠. 볼드체의 독과점인 거죠. 이게 뭐 베테랑2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제작 자본도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영화도 하나로 다 쏠리면 문화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 뭡니까?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하고 다양한 취향들을 우리가 함께 존중받고 즐길 수 있는 장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위로서의 영화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우리가 2등, 3등 영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1등 하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근데 이제 극장에 2등, 3등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 흥행 사이즈, 극장 매출 사이즈도 자꾸 줄어드는 거죠. 베테랑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베테랑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화를 아예 안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화 산업이 정말로 더 커질 수가 없는 건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야구장 부러워요 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고민하고 같이 나눠야 할 주체가 물론 영화산업 종사자들이지만 정부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의 한국 영화 산업의 아주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진 않았지만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아주 좋은 위치에서 필요할 때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영화산업을 추동했고 영화산업을 밀었습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를 해냈죠. 그래서 영화산업이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점이 딱 막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한 단면이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극장 매출 줄고 있습니다. 누구나 극장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OTT를 비롯한 다른 온라인 플랫폼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구와 정부 부처는 여전히 방송과 영화를 나눠놓고 그 안에서 오고 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교류에 대한 상황도 정책적으로 전혀 지원을 하거나 혹은 그거를 어떻게 더 잘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고 기구의 통합도 없습니다. 즉 시장을 정부 기구나 정책이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는 더디게 늘어가면서 느리게 따라가면서 오히려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할 망정 가장 기본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화 산업에서의 다양성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 혹은 영화의 미래의 관객들이 계속해서 호감을 가지고 모여들고 있는 영화제에 자생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영화제가 돈 버는 행사가 아니고 영화제가 문화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행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깎고보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영화 산업에 관한 정책 의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쯤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저 말뿐일 뿐 정부 조직 개편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영비법에 대한 어떤 대응도 영비법 개정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산업의 발목을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도와 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굼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도 내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영화인들이 그리고 젊은 관객들이 서로 즐겁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서 희생이 지금 따라야 하는 현실, 그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야 하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 당국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더 전면적으로 정책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토론회를 다녀와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울한 말씀을 또 드렸네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